정보책 인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설명에 대한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 얘 같은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설명인 거고,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따로 두어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트러스트 존이 되는 거고, 자, 2번 사용자가 사이트의 URL 주소를 입력할 때 철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빠뜨리는 실수를 이용하여 해커가 만들어 놓은 유사한 URL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공격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타이포 코스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무리 특강에서 좀 많은 용어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의 용어하고 특징들 요것만 정확하게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은 트러스트 존, 2번은 타이포 코스팅이 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용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용어들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런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보안 쪽 용어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또 보안 쪽 용어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뭐 90점 맞아야 되겠다, 100점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맞춰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체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위원분이 어저께 뉴스 보다가 야 저거 용어 괜찮네 그러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복불복인 그런 용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항목에 맞는 관계 대수 기호를 작성하시오. 관계 대수하고 관계 해석하고는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관계 대수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관계 해석 같은 경우에는 비절차적이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관계 대수 기호하고 그리고 관계 대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관계 대수 뭐 연산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계 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문제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차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빼야 되는 거잖아요. 자 카티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조인 같은 경우에는 보타이 기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U 하고 마이너스 곱하기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기호 그 다음에 보타이 자 그 다음에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아톰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셀렉트 기호 시그마 그래서 순수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아톰을 그리면 되는 거고 아톰 이렇게 삐죽 아톰 아세요? 아톰? 옛날에 만화 영화 있었는데 여기 삐죽해가지고 나오는 애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 요거 조인이라고 하는 건 보타이, 나비넥타이 그리고 디비전이라고 하는 건 관련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나누기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집합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카티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테이블에서 SQL 명령을 수행할 경우 알맞은 값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create 테이블 해가지고 부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서 코드,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줬고 부서명을 20자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써라 라고 안 나와요. 이거 써라 라고 안 나오니까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차라고 하는 게 글자 20개를 확보한다. 20개를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직원이라고 하는 거에 직원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되는 거고 자 부서 코드, 직원명 근데 여기에 foreign key라고 해가지고 부서 코드 지금 foreign key 부서 코드 여기 있는 부서 코드가 뭘 참조하고 있느냐 레퍼런스 해가지고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를 참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on delete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on delete 한 다음에 cascade라고 했단 말이에요. cascade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restrict라는 게 있는데 자 있는 cascade 같은 경우에는 연쇄 삭제가 되는 거고 restrict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거고 요거를 인서트했어요. 부서 인서트하고 부서 인서트하고 부서 인서트하고 그래서 10, 20, 30 영업팀, 개발팀, 기획팀 이렇게 세 개의 부서를 인서트를 했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의 그런 직원들을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테이블이 부서 코드 10 영업팀, 20 개발팀, 30 기획팀,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해가지고 뭔가 쭉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에 부서 코드에 맞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두 개의 릴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SQL을 실행을 했는데 셀렉트 한 다음에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은 직원에서 가지고 왔어요. 부서 코드가 10인 것들 직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그냥 디스팅트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곱하기라고 했을 때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가 10인 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가 10인 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요렇게 릴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를 했냐면은 여기서 디스팅트 한 다음에 디스팅트는 여기서 큰 의미가 없고 카운트 직원 코드 했단 말이야. 카운트 직원 코드. 그러니까는 카운트 직원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널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은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3을 가지고 뭐 디스팅트 해봤자 걔도 3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delete from 삭제를 해라. 부서 테이블에서 삭제를 하는데 부서가 10인 거를 삭제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가 10인 거를 이렇게 삭제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앞에서 여기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직원 테이블을 정의할 때 온 딜리트 할 때 캐스케이드 한단 말이에요. 캐스케이드 하게 되면은 리스트릭트 하면은 삭제를 못 하겠죠. 근데 만약에 캐스케이드를 하게 되면은 부서 코드가 10인 것들을 다 삭제해 버려요. 다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select, distinct count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직원 코드 한 다음에 직원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직원 테이블에서 그냥 얘가 곱하기라고 했을 때 얘가 곱하기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직원 테이블에서 요것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요것만. 그쵸? 여기 있는 거 삭제가 됐으니까. 왜? 캐스케이드니까. 그래갖고 요거의 카운트를 가지고 와서 디스팅트를 했다. 디스팅트를 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낸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4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하고 4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리고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널 값을 세지를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자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셀렉트하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뒤에 into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한 칸 떼야 돼요. 자 다음에 여기 테이블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다음에 여기에 어떤 컬럼 A, B, C라는 컬럼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values라고 해가지고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요거에 맞춰가지고 3개면 여기도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뭐 이런 문자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 꼭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 호 따옴표로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 있는 세미콜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명령이 같이 쓰이는 게 아니면 안 붙여도 돼요. 근데 그냥 미신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4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인서트만 했으니까 딜리트 해야 되는 거죠. 자,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한 다음에 대소문자 아무 상관없어요. 딜리트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프롬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서 삭제할 거다.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왜요? 해가지고 이렇게만 쓰게 되면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조건을 이렇게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테이블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set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A라는 컬럼에 뭐 1이라는 값으로 바꿔라, 콤마 A라는 컬럼에 A라는 값, 똑같은 컬럼 하면 안 되지. 자, B라는 컬럼에 여기에 A라는 값으로 바꿔라. 더 이상 없으면 콤마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ND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콤마 들어가는 거예요. 컬럼, 그러니까 필드를 구분할 때는 무조건 콤마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where 한 다음에 where 조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and 이렇게 해줘야 된다. 여기 콤마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where는 where 다음에 and, or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select 같은 경우에는 select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컬럼명들 들어오게 되는 거고 from 해가지고 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조건을 줘가지고 뭔가 줄일 수가 있어요. where 조건이라든지 and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or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group by가 나오게 되는 거죠. group 한 다음에 by 해가지고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할 거다. 자, group by를 했을 때 집계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집계함수에서 조건을 주는 거는 해빙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룹핑에 관련된 거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여기 해빙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order by가 되는 거예요. order by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A를 기준으로 ASC하고 두 번째로 B로 DESC하고 B로
DESC하고 DESC하고 그럼 A로 오름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동일한 게 있으면은 B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게 되는 이런 정렬절이 나올 수가 있다. 순서는 이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외어가 맨 끝에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나올 수는 있죠. 안 나올 수는 있죠. 안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얘가 순서가 바뀌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DML문 같은 경우에는 꼭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컴퓨터학과 학생이 50명, 기계과 학생이 100명, 건축과 학생이 50명의 데이터가 있다. 다음 SQL의 실행 결과 튜플의 수는 몇인지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으면은 여기 컴퓨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가 50개 행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기계과 해가지고 여기가 1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건축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50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카디널리티는 20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1번 보니까 select from student table에서 가지고 오는데 DPT를 가지고 와라. 그럼 DPT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컴퓨터, 뭐 기계과, 건축과, 컴퓨터, 기계과, 컴퓨터, 건축과 섞여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총 개수, 총 카디널리티 50, 100, 50 해가지고 200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DPT만 200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고 튜플수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은 컴퓨터과 기계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출력이 되는 건데 거기서 튜플수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튜플의 수는 2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데 얘를 DPT를 뭐를 했어요? 디스팅트라고 하는 걸 해버렸어요. 디스팅트라고 하는 거는 얘는 중복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있을 때 컴퓨터 하나로 묶어가지고 컴퓨터학과 요거 하나 행 나오는 거고 기계학과 이렇게 하나 행 나오는 거고 건축과 해가지고 3개 행, 총 3개 행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튜플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3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했냐면은 웨어 조건을 줬어요. 건축과인 거를 가지고 와라. 그럼 나머지 것들 다 안 가져오고 건축과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뭐를 했냐면은 distinct DPT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건축과 하나만 나오겠죠. 그거에 카운트를 했다. 그럼 하나가 나오겠죠. 행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1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00하고 3하고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오케이.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2차원 배열 형태로 작성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해설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 참고해가지고 여기서도 정확한 해설을 드리지는 않고 있고 안 푸시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푸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포문을 4개를 갖다 썼어요. 여기서 포문 썼고 여기서 포문 썼고 여기서 포문 썼고 여기서 포문 썼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풀어라 라고 내는 게 아니라 너네들 한번 내가 그레이트 빅엿을 줄 테니까 맛을 한번 봐봐라.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런 문제예요. 왜냐면은 여기 포문에서 1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반복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복을 하죠? 여기서 반복을 하죠? 요게 끝나면 여기로 가요? 여기 게 다 끝나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 또 내려와야 되는 거죠? 요게 또 끝나면 여기로 올라가요? 다시 여기서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푸냐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라서 이거를 풀다가 정말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아예 시험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 푼다고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1시간이 넘도록 못 푸니까. 저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너무 헷갈리게 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뭐 X에 I에 X에 J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너 틀려라 라고 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조금 너무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포문 개수를 세세요. 그래갖고 2개 정도다 그럼 푸셔야 되는 거고 2개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고 3개다 라고 하면은 시간이 남을 때 그때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4개다 라고 하면 아예 그냥 가장 마지막에 정말 시간이 남으면 그리고 포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해설 드리기도 조금 힘든 그런 문제가 된다. 제가 해설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해설만 1시간을 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포문 개수 세가지고 2개 이상이다. 그럼 맨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포인터를 쓰거나 아니면은 배열에서 무슨 주소값을 쓰거나 그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 하는 건데 포문 개수가 4개인 것 뿐이에요. 그런 거는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만약에 실무에서 포문 4개 짰다. 그리고 야 나는 포문 4개 짜는 아주 훌륭한 개발자다.
뒤통수를 한 27,650대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한 7만 대를 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거는 취재위원분들 좀 너무하셨어요. 이거는 이번 시험 자체가 너무했어요. 프로그램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얘도 포문 갖다 놓고 요것도 포문 2개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럼 얘는 만약에 패턴 찾지 못하면은 25번 돌려야 돼요. 여기서 5번, 여기서 5번 해가지고 얘가 5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번을 돌려야 된다. 여기서도 5번이니까 30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패턴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자, 일단 리절트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고, 얘도 배열이죠. 자, 그리고 ARI라고 하는 그런 배열이 있는 거고, 여기에 77이 들어가 있고 32가 들어가 있고 10이 들어가 있고 99가 들어가 있고 50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문을 만났어요. i에다가 0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0이 5보다 작니? 작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리절트 0번 인덱스에다가 0이니까 여기다가 1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래요. 자, 그리고 또 포문을 만났어요. J라는 걸 만들고 여기다 0값을 대입을 한 거죠. 0이 5보다 작니? 작아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ARI의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에 뭐가 있어요? 77 있잖아요. 그럼 여기 77이 되는 거고, 얘가 작니? 뭐보다? ARI의 0번 인덱스. J도 0이니까 0번 인덱스에 뭐예요? 77 값이란 말이에요. 77이 77보다 작니? 아니요. 같지 작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리절트를 수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가가지고 여긴 계속 77이에요. 왜냐면 I 값 그대로 0이니까. 올라가서 J++ 했더니 J 값은 1이 되는 거죠. 자, 1을 가지고 비교. 1이 5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77하고 I번째 인덱스, 0번째 인덱스니까 ARI의 1번 인덱스, 1번 인덱스에 뭐 있어요? 32 있단 말이에요. 32, 77이 32보다 작니? 라는 소리죠. 참거짓? 거짓이에요. 77은 32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요거 수행하지 않고 올라갈 거예요. J++ 하니까 J 값은 2가 되는 거고, 2는 5보다 작아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요거를 또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77하고 여기 0 그대로 있으니까 0번 인덱스에 있는 거하고 2번 인덱스, 0번, 1번, 2번 인덱스에 있는 10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77이 10보다 작니? 아니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수행하지 않고 또 올라갈 거예요. J++ 하게 되니까 J 값은 이렇게 3이 되는 거고, 자, 3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참이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에 77하고 그대로 여기에 3번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인덱스에 있는 99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99는 77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고, 참일 때 뭘 수행하느냐? 리절트의 0번 인덱스에다가 플러스를 해라. i는 0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하게 되니까는 여기의 값이 1에서 1 증가를 해서 여기 값이 2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올라가요. J++ 하니까 여기는 J 값은 4가 되는 거고, 4가 5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또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77하고 4번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에 있는 50값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77이 50보다 작니? 아니요. 크잖아요. 크니까는 거짓이기 때문에 요거를 수행하지 않고 올라간다. J++ 하니까 J 값은 5가 되는 거고, 5를 가지고 비교, 5가 5보다 작니? 아니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문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바깥에 있는 포문으로 올라가서 i를 1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패턴을 찾아보게 되면은 요게 뭐냐면은 1번,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i번째 인덱스, 0번 인덱스에 있는 것보다 큰 거의 개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큰 거의 개수를. 77보다 큰 거는 여기 있는 99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1 값을 줬기 때문에 1에다가 1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32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32하고 얘 비교하고 얘 비교하고 얘 비교하고 얘 비교하고 얘 비교해가지고 32보다 큰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77 하나, 그리고 여기는 99 하나, 50 하나, 3을 더해야 되는 거죠. 여기 1번 인덱스에다가 i 값이 1 올라갔으니까 1번 인덱스에다가 1 값을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4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32가 아니라 10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10보다 큰 것들 하나, 둘, 셋, 4개. 4개가 다 크니까 얘는 1에다가 4를 더해가지고 5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9보다 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값 그대로 있게 되는 거고, 50보다 큰 거는 77하고 99하고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1값 넣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2번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것들을 출력을 했어요. 0번 인덱스부터 해가지고 2, 4, 5, 1, 3 요거를 뭔가 공백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출력을 했기 때문에 2, 4, 5, 1, 3을 그대로 공백 없이 쭉 출력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 4, 5, 1, 3이 되는 거예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패턴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이것들을 다 풀려면은 풀 수는 있지만은 조금 시간은 걸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2, 4, 5, 1, 3이 출력이 된다. 17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자, 다음 시연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고 해가지고 22년 2회도 그렇고 22년 3회도 그렇고 얘는 완전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완전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랑 어떤 값이랑 여기에 약수를 구해요. 6의 약수 같은 경우에는 1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3이 되는 거잖아요. 1, 2, 3이 6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1, 2, 3을 더해요. 그래서 나 빼고 1, 2, 3을 더할 때 6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 2, 3을 더해가지고 얘가 이제 약수가 이 약수들 여기 나를 제외한 약수들 1, 2, 3을 더해가지고 내가 6이 되면은 얘를 보고 완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수 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수일 때 요거를 다 더해가지고 여기 있는 1, 2, 3을 더해가지고 여기서 1, 2, 3을 더했잖아요. 만약에 6일 때 요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하나만. 자, 지금 x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y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cnt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여기다 0값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라는 변수에다가 6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여기에 x에다 0값 집어넣었어요. x에 0값 집어넣고 y에다가 i 나누기 2 했단 말이에요. i 얼마 들어가 있어요? 6 들어가 있어요. 나누기 2 하게 되면 3이 되는 거죠. 그럼 y에다가 3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j라는 변수 만들고 j에다가 1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1이 y 얼마 있어요? 3 있잖아요. 얘가 1이 3보다 작니라고 해가지고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i%j 하게 되는 거죠. i 나누기 j 하게 되면 6 나누기 1이 되는 거니까 몫은 6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0하고 0하고 같니? 0하고 0하고 같대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1은 약수가 되는 거니까 6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1값을 어디다 더한다? x에다 더한다. 그래서 x에는 1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 j++ 했더니 j 값은 2가 되는 거고 2는 3보다 작아요. 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i%j 하게 되는 거죠. i에 6 들어가 있고 j에 2 들어가 있으니까 2, 3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0하고 0하고 같니? 0하고 0하고 같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거는 6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약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을 x에다 더해가지고 3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된다. 자,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j++ 하게 되니까 j 값은 3이 되는 거고 3이 3보다 작거나 같니?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또 요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6 나누기 3 하게 되면은 몫은 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니까 0이니? 0이에요. 약수잖아요. 약수니까 여기에 x 플러스 j 한다. j에 있는 3하고 x에 있는 3하고 더해가지고 여기는 6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빠져나오겠죠? j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포문을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완전수인지 보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완전수인지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약수값을 가지고 약수에 있는 것들을 x에다 더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약수에 있는 합이 나랑 같으냐? 그럼 완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완전수를 구해가지고 완전수일 때 CNT++를 하겠다. 완전수일 때 여기가 1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7 같은 경우에는 완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8 같은 경우에도 완전수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완전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 외워서 푸는 거 이런 거는 이거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험에 22년도 2회 시험에서는 그 소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소인수분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값을 나눠야 되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씩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 3이 나왔으면은 3을 가지고 나눠서 반으로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또 값이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또 반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완전수를 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앞에 있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소인수분해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완전수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지. 이거 언제 돌리고 앉아있냐고요. 못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수를 구했을 때 30까지 완전수를 구했을 때는 완전수는 2개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수인지 어떻게 아나요? 지금 완전수인지 아는 거는 요거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일단 y에 있는 값을 2로 나눠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거는 나눠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6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 3 이후에 있는 거 4를 가지고 나눠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기 2를 한 거고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옛날에 2019년도 그때까지 나왔던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때 외워서 보던 시험. 외워서 보게 하든지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나눴어요. 2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값만큼 돌리면서 나눠서 0으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거. 딱 떨어지는 거. 그걸 보고 약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약수를 구해가지고 더했어요. 약수를 구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그 약수에 있는 값하고 여기에 있는 i값, 6이, 아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값하고 같다. 그럼 얘는 완전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완전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 30까지의 완전수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에서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마방진 짜라. 그럼 마방진 짜야 돼요. 그리고 완전수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짜라. 그럼 완전수 구하는 프로그램에 뭔가 조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짜야 돼요. 그리고 뭐 소인수 분해하는 거를 짜라. 그럼 소인수 분해하는 거를 조건을 받아가지고 짜야 돼요. 그거는 개발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그런 결과값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컴퓨터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완전수 구하고 뭐 소인수 분해 구하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짜지 않는 이상 이거는 진짜 그레이트 빅엿을 매기겠다고 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진짜 아까 15번부터 굉장히 열이 받았는데 얘는 좀 그래요. 우리 전에 했던 것도 소인수 분해 문제니까 소인수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거 나눴네. 반으로 나눴네. 왜냐면은 10이라고 하는 게 5가 넘어가게 되면은 요거를 나누게 되면 얘가 나눠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눴네. 값이 크고 나눴네? 그러면은 일단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완전수일지 뭘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나서 나 완전수다 그럼 외워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7번에서는 30까지 완전수는 2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가 된다. CNT 플러스 해가지고 CNT에다가 1씩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2가 정답이다. 참 이런 문제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메인이에요. 인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make array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make array에서 뭐를 했냐면은 여기서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의 주소값을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C 언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인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인데이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make array를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4개의 공간을 만들었죠. 자, TMP라고 하는 4개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100번지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i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0일 때 TMP.length이다. 4개잖아요. 4개. 여긴 4가 되는 거예요. 0이 4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TMP의 0번 인덱스에다가 0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0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가서 i++ 하게 되니까 i 값은 1이 되는 거고 자, 1은 4보다 작아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1번 인덱스에 1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1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i++ 하게 되니까는 i 값은 이제 2가 되는 거죠. 자, 2를 가지고 비교. 2가 4보다 작니? 작아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2번 인덱스에 2 집어넣어라. 2번 인덱스에 2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고 올라가서 i++ 하게 되니까 i 값은 3이 되는 거고 3이 4보다 작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3번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인덱스에다가 3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i++ 하게 되니까 i 값은 4가 되는 거고 4가 4보다 작니? 아니요. 4하고 4하고 같이 작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문을 빠져나와서 뭘 리턴했어요? TMP 값을 리턴했어요. TMP에는 지금 뭐 들어가 있어요? 100번지 들어가 있죠? 그럼 TMP라는 건 없어져요. TMP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데 100번지라고 하는 걸 전달을 했잖아요. 주소값을. 그러니까 얘가 인데이터가 여기 있는 100번지를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TMP라는 변수는 없어져요. 근데 100번지라는 주소값을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러면은 100번지의 주소값에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00번지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인데이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인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그냥 출력을 하는 거죠. out.print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연속으로 0,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0, 1, 2, 3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에는 0, 1, 2, 3이 정답이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 얘도 이 999를 보고 헉하지 않으세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1부터 해가지고 999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998까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부터 998까지 돌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돌려야 되겠죠. 그거를 돌리면서 3으로 나눴을 때 0인 거하고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닌 거 요거를 해줘야 된다. 그거를 맥스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건데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왜냐면은 지금 1부터 해가지고 999까지 할 때 998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언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지금 998이잖아. 999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999는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998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998을 내리면 된다. 1부터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998부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숫자가 크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998부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어쨌든 1부터 시작할 거고 998까지 돌아가면서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i에 있는 값이 99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리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998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면은 998을 3으로 나눠요. 그럼 33은 9가 되는 거고 33은 9가 되는 거고 3, 2, 6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값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하고 0하고 같니? 아니요. 2하고 0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죠. i++로. 근데 i++인데 i- 해주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998까지 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돌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997 되겠지. 자, 997 되는 거고 997을 가지고 3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33은 9가 되는 거고 33은 9가 되는 거고 3이 6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값 1값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니고. 그죠? 여기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i++인데 996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996이 된다. 그럼 996을 가지고 3으로 나눴어요. 33은 9가 되는 거고 33은 9가 되는 거고 3이 6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996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0값이 된다. 0하고 0하고 같니? 0하고 0하고 같아요. 영어 같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거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거. i%2다. 996이 되는 거고 자 996을 가지고 2로 나눠요. 2, 4, 8이 되는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짝수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0값이 되는 거고 0하고 같지 않니? 같잖아요. 그렇죠? 같잖아요. 같으니까 996도 아니에요. 그럼 995가 가야 되는 거예요. 995.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995이다. 그럼 여기서 3으로 나눴을 때 3, 3은 9, 3, 3은 9, 3, 1은 3이 되는 거니까 얘 아닌 거고 나머지 값 나오게 되니까. 자, 다음에 994는 3, 3은 9, 3, 3은 9, 3, 1은 3. 그래서 나머지 값 1값 되니까 얘도 아닌 거고 993은 뭐 물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뭐 하지도 않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3은 9, 3, 3은 9, 3, 1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값 0값 되는 거니까 요 조건에 만족해요. 자, 요 조건에 만족했고 993이래요. 993을 2로 나눴어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1값 되겠죠. 왜? 얘는 홀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값이 1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1하고 0하고 같지 않니? 1하고 0하고 같지 않아요. 그때 993이라고 하는 걸 맥스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맥스에다가. 우리가 원래는 1부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i 값이 1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프로그램을 뭔가 다 수행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을 뭐 1, 2, 3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최종 결과값만 출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맥스 값만 가져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998까지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998부터 여러분들은 998, 997, 996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맥스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99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99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993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 거죠. 1부터 해가지고 무턱대고 998까지 돌렸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거꾸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993이 정답이다.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파이썬 코드에 대한 출력값을 작성하시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이 됐어요. 자,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개의 인자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건데 앞에 있는 인자는 함수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인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리스트 형태처럼 연속된 그런 값들,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뭔가 리스트 형태에 있는 값들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람다 함수라고 하는 게 간단한 함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인자값이 되는 거고 여기 인자값에다가 플러스 100을 해가지고 인자값으로 넘어온 데다가 플러스 100을 해가지고 그 값을 돌려주게 되는 그런 람다 함수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t데이터에 1, 2, 3, 4, 5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100씩 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00씩 더해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반환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1이 되는 거고 102가 되는 거고 103이 되는 거고 104가 되는 거고 105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게 무슨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t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t데이터에 있는 거를 출력하게 되니까 리스트 형태 그대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 보게 되면은 101, 102, 103, 104, 105가 이렇게 가까로 형태로 이렇게 묶여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파이썬 문제 거기서 이런 맵 함수 쓴다거나 아니면 람다 함수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복합해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 함수 쓰는 것도 있었고 뭐 카운트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거기 있는 것들 하나씩 빼와가지고 100씩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 강의를 이게 프로그램을 5문제 105번부터 아니 15번부터 해가지고 한 번을 찍었어요. 근데 너무 화를 내더라고. 내가 편집을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너무 화를 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쪽은 다시 재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출제하는 거 좀 너무했죠. 뭐 포인터라든지 아니면 배열에서 이렇게 주소값을 쓴다든지 함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출제를 해도 되는 건데 이런 뭐 완전수 구하고 그리고 무슨 소인수 분해 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포문 갖다 4개 갖다 써놓고 이런 것들은 좀 너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제위원분들이 다시는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까지 외워서 냈던 시험에서는 그때는 출제가 되던 유형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알고리즘 형태로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로직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건데 그때 시험의 결과가 어땠어요? 합격률이 60% 나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높은 합격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외워서 했으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0도 없이 그냥 그거를 외운 거예요. 이 패턴은 무슨 완전수이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약수 구하는 거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공배수 구하는 거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하는 거다. 이런 패턴을 외워버렸잖아요. 이런 패턴이 컴퓨터에서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는 거는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짜라. 뭔가 알고리즘의 능력을 함양시킬 때 그렇게 이런 패턴들을 짜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처럼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려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완전수를 뭐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어요. 뭐 약수, 너 약수 구해봐라. 너 약수 구하면 내가 술 한 잔 사줄게. 그런 거 보셨어요? 뭐 나중에 무슨 적분, 미적분, 물론 그런 걸 하는 그 직업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적분, 미적분을 해본 적도 없고 방정식도 안 해봤어, 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봤지. 근데 지금 그런 문제를 갖다 내면 이게 완전수이다. 뭐 이게 약수이다. 그런 거는 문제를 출제를 하면 안 돼요, 사실. 그거는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패턴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패턴을.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소원을 합니다.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